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중국 CAIQ 테스트에서 화장품 시험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2020 K뷰티 엑스포 코리아의 트렌드 톡 세미나에 트렌디하게 비대면으로 초대해 주신 K뷰티 엑스포 그리고 더 K뷰티 사이언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발표할 내용은요, 2021년 중국이 새롭게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내용들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감독관리 조례를 이제 해석하기에 앞서서 중국이 식품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이라는 가장 상위의 법규가 있었는데 이 법규가 위생법에서 이제 안전법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도 또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에서 현재 이제 내년에는 이제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로 위생에서 조금 더 확장된 안전에 포커스를 둔 이제 법규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29일 날 발표했죠. 이번 이제 신조례는 총 6장 그리고 8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품 원료, 그다음에 생산품질 관리, 그리고 광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들과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화장품의 원료와 또 완제품에 대한 이제 등록에 대한 규제는 조금 절차는 간소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조례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라 총 8개 정도의 이제 키워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더니 이런 이제 법규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식약처라고 부르는 중국의 NMPA는 약품관리감독입니다. 줄여서 약감국이라고 하는데 약감국의 등록 방식이 허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등록을 하고 유통을 할 때 책임을 져주는 현재 책임자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게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이런 서류들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제출 서류를 준비할 때 시험을 또 하게 되는데 독성 시험에 관련된 면제 조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 등록을 마치고 난 뒤에는 라벨 표시를 어떻게 해서 중국에 수출을 할지 그다음에는 이제 수입 통관의 규정과 지켜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유통을 할 때 이제 처벌 규정은 또 어떻게 바뀔지와 최근에 발표된 이제 세칙 중에 모니터링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켜주는 게 좋을지 한번 8가지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례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중국의 화장품 법과 그다음에 등록 제도는요. 예전에는 정부 주도형이었다면 2015년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방관복 개혁에 따라서 정부의 기능은 간소화가 되고 단 시장의 책임이 강화되는 시장 주체형 등록 제도로 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를 조금 더 효율화시키되 또 수입 규제는 완화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조금 용이하게 해주되 시장의 책임을 더 강하게 이제 물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방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방식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제출 서류들과 시험을 다 통해서 중국의 약감국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안전성 평가라는 게 승인이 되어야지만 등록이 완료됐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특수와 이렇게 일반으로 구분을 해서 특수 화장품과 기능성 지정이 된 신원료는 허가 관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일반 화장품과 그 기타 신원료에는 등록 관리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 화장품이라는 게 궁금해지겠죠. 특수 화장품은 현재 기준에서는 9종으로 나뉘어서 불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미백,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탈모 방지. 예전에는 발모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탈모 방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염색, 펌 및 기타 신효능이 이제 특수 화장품과 고위험군 신원료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과 허가로 이제 바뀌게 되는 절차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과 허가 제도는요, 사실 신청 접수하는 데까지의 절차는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완료가 되면 자료를 접수할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는 똑같이 가는데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이제 접수가 끝나면 비안 등록이 되고요. 비안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즉시 수입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 중국 약감국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과돼야지만 이 등록이 완료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소화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안 등록을 마치고 번호까지가 나오면 안전성 평가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등록과 허가 관리를 분류해서 이제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수 제품은 지금과 똑같이 이제 안전성 평가를 먼저 하고 허가증이 발급돼야지만 수입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할 때 책임자, 경내 책임자 혹은 제중회사라는 책임자의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는 제중 책임 회사는 특수 화장품의 책임자를 말하고 경내 책임자는 일반 화장품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조례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이번 조례에서는 제중회사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내 책임자로 다 통합이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현행 안에서는 특수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중국의 책임을 져주는 그 제중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제중회사만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장품은 이제 경내 책임자가 한 브랜드사죠. 한 회사가 10개 SKU가 있다면 제품별로 나눠서 3개는 A, 2개는 B, 그다음에 5개는 또 C라는 경내 책임자를 지정을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제품을 복수의 경내 책임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행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제 경내 책임자로 통일화될 건데 특수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게 좋겠죠. 다음은 이제 제출 서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약감국에 이제 제출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조례에서 바뀌게 될 가장 큰 포인트는 2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등록 개정 서류고요. 2번째는 안전성 평가 서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2가지의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제출하는 서류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조례에서 보면 그리고 최근에 입법 예고된 새 칙들에서 제출 서류에 대한 관리 방법을 보면 많이 준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안전성 평가 서류 안에 모든 기술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갔고, 첫 번째는 우리가 약감국에 등록을 할 때 아이디를 부여받는데 아이디를 발급받는 그 서류들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기본 정보에 대한 건 예전과 비슷하게 가겠지만 앞으로는 아이디를 플랫폼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사와 그다음에 경내 책임자 그리고 생산 기업까지의 정보를 모두 아이디를 발급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나 개요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주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 서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평가 서류를 제출할 때 이 평가의 내용을 아무나 쓸 수가 없고요. 지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반드시 이 서류를 써야 됩니다. 그 조건은 의학, 약학, 화학,
독성학 등 전공 지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 또 화장품 생산 공정과 품질 안전 관리 요구를 이제 숙지한 자여야 됩니다. 특히 5년 이상의 화장품 유관 업종에 이제 경력을 보유해야 되는 것도 이제 달라진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안정성 평가 서류들을 제출할 때 전성분표를 제출을 하는데 성분표에서는 첨부 서류로 예전에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분별로 공급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분별로 COA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단 이 내용들은 제출 서류 관리 방법이 이제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의견 수렴 중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성 시험 관련된 것들인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독성 시험은 이제 크루얼티 프리라고 해서 저희가 단상자에 혹은 뭐 외포장 용기에 많이들 이제 그 기재를 하기 원하시는데 중국은 현재 독성 시험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내년에 시행될 이제 조례의 세칙들에서 보면 제출 서류들에 독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일단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 생산 기업이 GMP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독성 시험을 하지 않고도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서 평가가 승인이 되어지만 이제 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어떤 상황이 면제가 불가능하느냐? 어린이 제품은 독성 시험을 면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용한 이제 원료가 신원료에 등록을 해서 현재 모니터링 기간이면 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등록 혹은 허가인 그리고 경내 책임자와 생산 기업이 중국 당국의 중점 감독 관리 대상인 경우에도 면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과 이 등록 허가인 책임자들이 이제 품질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처분 중일 경우에도 독성 시험을 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출 서류들을 다 냈는데 그 다음에 라벨 표시를 할 때는 어떤 점이 변화가 되는지 이제 궁금하시겠죠? 제가 이제 샘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샘플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저희가 전성분을 나열할 때 전체적인 성분을 다 나열하지만 앞으로는 0.1% 미만인 성분은 반드시 기타 미량 성분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법규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기타 미량 성분으로 적지 않고 우리가 아주 소량으로 들어간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상자나 외포장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과대 홍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은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입법 예고된 세칙들에 포함된 내용이라 또 혹시나 바뀌는 부분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벨 표시를 할 때 이제 금지 표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뭐 치료나 약용 효과가 있다거나 뭐 특효가 있다거나 뭐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거나 혹은 그리고 이제 타인 혹은 유명인의 이제 명의를 써서 효능을 뭐 암시하거나 이제 보증을 했다고 하면 이런 금지 표현들을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화장품 라벨 표시 방법에서도 규제하고 있지만 광고법을 또 지켜주셔야 되는데 광고법에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뭐 최고라는 최, 그다음에 뭐 1등급이라는 뭐 1, 그다음에 급수를 말하는 급, 그다음에 국가의 국이라던가 그다음에 시간 관련된 이런 홍보 문구들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포장에 표시를 할 때 탈모 방지라든지 지금 보이시는 이제 미백이라든지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름 개선을 효능에 대한 이제 홍보를 하고 특히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특수 화장품으로 등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름 개선이 특수 화장품이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 특수 화장품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는 주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서는
일반 화장품이더라도 효능 평가를 반드시 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홍보를 하고 웹 포장에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능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체 시험, 그다음에 동물 실험, 그다음에 위탁 시험의 선택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능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면제가 가능한 것과 또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탈모 방지나 기미 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여드름 제거 이런 기능들은 시각이나 후각 등 감각으로 식별이 이제 조금 힘들거나 물리적 커버의 방식이 아닐 때는 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이제 라벨까지 표시가 되고 광고의 내용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수입 통관할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관리 조례에서 47조에 특별하게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아이디를 부여받는다고 했는데 그 아이디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시스템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경내 책임자가 북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을 광동성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는 현재 북경만 등록돼 있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기타 지역에 대한 수입 지역의 정보를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수입 지역에 대한 정보를 또 이렇게 관리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입 통관을 할 때 저희가 반드시 수화인으로서 혹은 수출자로서 그리고 생산 공장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등록 플랫폼이 아까 보셨던 플랫폼은 NMPA 약관국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은 해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해관 등록 시스템에 가서 이 부분을 꼭 등록을 하시고 또 아이디와 비번과 같은 그 리코드 넘버와 쿼리 넘버를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벌 규정들이 나오는데 처벌 규정은 사실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약감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됐을 때 어떤 처벌이 있겠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위법 생산하고 경영한 화장품의 매출의 규모가 1만 위안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특수 화장품은 우리가 만약에 허위 제출을 했을 때 10년 동안 화장품 등록과 허가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이제 허가증은 다 이제 취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화장품은 10년 동안 이제 접수를 못 한다는 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존에 받았던 등록증이 모두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심하시고 꼭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잘 구축해서 허위 자료를 내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9월 28일 날 나온 이제 모니터링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내 책임자와 우리가 등록하는 등록 허가인 즉 브랜드사들이죠. 브랜드사들이 이 등록 시스템에 가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작용이란 것은 중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생했을 때도 이 시스템에다 발생된 이제 그 사례들을 발생하고 나서 20일 전에 반드시 이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이 있으니까 잘 주의하시고 특히 경내 책임자와 잘 상의하셔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한 내용은 8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시행될 이 감독관리 조례와 또 입법 예고되어 있는 이제 세칙들이 바뀔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 CAIQ 테스트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